수능 특강 독서 사회문화 9강 시민 참여에 대한 견해 시작해볼게. 1문단 시민 참여에 대한 긍정적 관점은 고전적인 민주주의 이론가들을 중심으로 주창된 이래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참여 민주주의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시민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민이 참여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들은 일단 고전적인 민주주의 이론가들로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참여 민주주의 이론까지 간 거야. 이들은 민주적인 사회체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민에게 일정한 시민적 자질이 요구된다라고 보았다. 이러한 자질에는 정치 문제에 관한 지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는데, 얘들아 여기 시민적 자질에 뭐가 들어가냐면 정치에 대한 지식,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이러한 자질이 요구가 되는데 높은 수준의 시민적 자질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때 민주주의 사회는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민적 자질이 높을 때 민주주의 사회가 성공적으로 기능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여기까지 됐지? 정리해볼게.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시민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야. 시민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일단 누구로부터 주창이 됐냐면 고전적인 민주주의 이론가들. 고전적인 민주주의 이론가들로부터 주창된 이후에 참여 민주주의 이론, 이렇게 발전이 됐다. 이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게 될 거고,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적 사회체제가 기능하려면 시민에게 일정한 시민적 자질이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 시민적 자질에는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제시했거든. 정치 문제에 대한 지식. 정치 문제에 대한 지식이 있고, 두 번째,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다. 그랬을 때 시민적 자질이 높을 때, 높은 수준의 시민적 자질이 있을 때 민주주의 사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시민적 자질이 높은 상태에서 시민이 참여했을 때 민주주의 사회가 성공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 문단 가보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참여에 관해 기본적인 가정을 제공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고전적인 민주주의 이론가로 분류되는 루소와 밀이 있다. 이제 루소의 의견과 밀의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야. 루소부터. 루소에게는 참여는 의사결정의 참여를 의미하였다. 루소에게 있어서 참여가 뭐라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게 참여인 거야. 루소에 따르면 인간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일단 인간에게 무엇이 있냐면 일반 의지, 이게 있거든. 이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그런데 이 일반 의지는 타인에 의해 대표될 수 없기 때문에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의원이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제 하에서의 시민은 단지 의회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가 이루어지는 동안만 자유로울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얘들아, 문장이 상당히 길거든? 여기 이해했니? 난 다시 정리를 해볼게. 루소가 뭐라고 했냐면 일단 인간에게는 일반 의지가 있거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일반 의지야. 그런데 이 우리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일반 의지는 타인에 의해서 대표되기가 어려워. 그래서 대의제가 뭐야?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의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뽑은 의원이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그래서 대의제 하에서의 시민은 단지 의회 구성원에 대한 선거가 이루어지는 동안만 자유로운 것이다. 선거로만 우리의 이런 자유로움을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따라서 루소는 일반 의지와 조화를 이루려는 시민 각자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의제 하에서의 제한된 참여가 아니라 참여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결국에 루소가 주장한 건 뭐야? 참여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 직접 참여해라. 왜? 대의제는 제한됐으니까. 이해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를 뽑아서 그들이 우리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제는 제한된 참여이기 때문에 그냥 모두가 각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게 루소의 주장이야. 여기까지 됐지? 시민 참여의 교육적 기능이 중요하다라고 본 루소는 참여 과정에서 책임 있고 개별적인 사회적 정치적 행동이 개발될 수 있는 사회가 이상적이며 이러한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개별 시민들은 자신들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더욱 받게 되어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갈등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보았다. 이게 루소야. 그러니까 루소는 간단히 정리하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지. 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 루소 정리하자. 루소는 첫 번째, 루소가 생각한 참여가 뭐냐면 의사결정에의 참여야. 의사결정에 있어서 참여를 루소는 참여라고 보았고, 두 번째, 인간에게는 일반 의지가 있거든. 일반 의지가 뭐냐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우리 모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일반 의지가 있는데 이 일반 의지는 타인에 의해서 대표되기 어려워. 인간의 일반 의지는 타인에 의해 대표되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야. 됐지?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루소는 대의제 하에서, 대의제 밑에서의 시민들. 언제만 자유로울 수 있냐면 선거가 이루어지는 동안만. 다 써야 될 것 같은데. 선거가 이루어지는 동안만 자유로운 거야. 그때만. 즉 다시 얘기하면 이 대의제 하에서 우리는 제한된 참여를 하는 거다. 됐지? 따라서 루소는 무엇을 주장했냐면 참여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했다. 직접 다 참여하자. 우리 모두 다 직접 다 참여하자. 그러면서 이 시민 참여의 교육적 기능이 중요하다라고 본 거야. 시민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교육적 기능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루소는 얘기를 했고, 이 참여 과정 속에서 우리의 그 사회 정치적 행동이 개발될 수 있는 사회가 이상적이고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간단히만 적을게. 참여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공공과 사적 영역이 갈등하지 않는다라고 본 게 루소야. 여기까지 됐어? 내가 좀 되게 압축해서 정리를 한 거야. 넘어가 볼게.
3문단. 한편 밀은, 아까 루소랑 밀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엔 밀이야. 밀은 모든 시민이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인 주권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시 얘기할게. 모든 시민이 주권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라는 거야. 그리고 약간의 공적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통치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통치 형태라고 보았다. 다시 보면 밀도 비슷한 얘기한 거거든. 밀도 결국에는 가장 좋은 통치 형태는 모든 시민이 주권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약간의 공적 기능도 담당해서 통치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것. 이게 되게 좋다고 본 거야. 시민 참여 자체가 아주 유익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국가 주권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게 좋다고 봤어. 그러나, 여기가 중요해. 그러나 규모가 큰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적인 형태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그치? 규모가 크면 모든 사람이 가서 다 말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이상적인 형태의 통치는 대의제가 된다고 보았다.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대신 우리의 의견을 대신해줄 사람을 투표로 선출해서 그 사람이 우리의 의견을 해주는 것, 의견을 대신 말해주는 것, 이거밖에 없다라고 보았다. 그렇지? 루소와 마찬가지로 밀 역시 참여의 교육적 효과를 강조하였다. 루소와 마찬가지로 밀 역시니까 공통점. 둘 다 뭐라고 했냐면 참여의 교육적 효과, 이게 있다라고 강조한 거야. 밀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이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바람직한 자질을 함양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정부의 중요한 조건이며, 어느 정부든 1차적인 과제는 사회 구성원의 자질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몽시키는 데에 있다. 이 말 어렵지 않지? 어느 정부든지 1차적인 과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자질을 좋게 계몽시키는 것. 그리고 바람직한 시민적 자질은 대중적이고 참여적인 제도 및 기구를 통해서 함양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밀은 참여의 교육적 효과가 중앙 단위에서보다 지방 수준에서 더 크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를 중시하였다. 지방자치가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방 수준에서 참여하는 게 중앙 단위보다 교육적 효과가 크다라는 거야. 개인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지방적 수준에서 다루어지며,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 지방 안에서 이루어지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정치인으로 선출될 기회 역시 지방적 수준에서 부여되기 때문이다. 밀은 지방적 수준에서의 참여를 통해, 그러니까 일단은 지방적 수준에서 참여가 중요해. 이것을 통해 더 큰 규모의 정부에서 민주주의를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며, 만일 개인에게 지방적 수준에서의 참여 기회가 마련되지 못한다면 전국적 수준에서의 보통선거와 참여는 소용이 없을 거다라고 주장했다. 뭐부터 중요하다? 지방에서 참여하는 것부터 배워야 그 다음 더 큰 단위인 전국적인 수준이 의미가 있는 거지. 지방적 수준에서 참여를 못하잖아? 전국 단위의 참여 기회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무엇을 강조한 거야? 지방적 수준에서의 참여. 이게 중요하다 라고 본 게 밀인 거야. 됐지 얘들아? 밀 한번 정리해 볼게. 밀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시민이야. 한 명도 빠짐없는 모든 시민이 주권 발언에 대한 힘을 가지고 약간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 이것을 담당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통치에 참여하는 것. 모든 시민이 통치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통치 형태이다. 이렇게 봤어. 가장 좋은 통치
형태. 됐지? 그런데 중간에 뭐가 좀 빠졌다. 그리고 시민 참여 자체가 유익하다. 좋게 본 거지. 시민이 참여하는 자체가 유익하다. 이렇게 보았고, 궁극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것. 아까 1번이랑 지금 똑같은 얘기지? 모든 사람이 국가 주권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앞에 있는 루소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 같이 참여하는 게 좋다. 그런데 얘는 이제 한계점을 얘기해. 규모가 큰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치? 사람이 이제 다 같이 참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이상적인 형태의 통치는 대의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게 이제 밀. 그리고 밀 역시 참여의 교육적 효과가 있다. 라고 강조했어. 루소랑 공통점이지. 참여의 교육적 효과가 있다라고 강조했고, 대중적이고 참여적인 제도와 기구를 통해서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다. 좀 적어볼게. 대중적이고 참여적인 제도와 기구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고, 그리고 참여의 교육적 효과가 중앙 단위보다는 지방 수준에서 더욱더 교육적 효과가 있다. 지방 수준에서 참여하는 것이 훨씬 교육적 효과가 크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이게 밀, 이것도 내가 상당히 압축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야, 얘들아. 그리고 4문단 가보자. 시민 참여에 대한 루소와 밀의 관점은 참여 민주주의 이론으로 발전하여 현대 사회의 시민 참여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졌다. 참여 민주주의 이론에서 시민 참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이 결정과 집행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얘들아, 이제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참여민주주의 이론, 우리가 여태까지 본 거 루소와 밀의 관점은 그 고전적인 민주주의 이론가였잖아. 근데 이제 참여민주주의 이론으로 넘어온 거야. 그랬을 때 여기서 시민 참여는 국가 지자체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거야. 조금 더 참여라는 의미가 확대됐어.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가로 페이트먼과 바버가 있다 하면서 첫 번째, 페이트먼 볼게. 현대사회에서 삶의 다양한 영역으로부터 표출되는 집단적 불만과 소외감을 해소하는 방안이 바로 참여이다 라고 보고, 참여를 주로 선거에서의 투표로 제한하여 이해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럼 지금 페이트먼은 뭐라고 본 거냐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의 참여는 사람들이 이제 투표하는 것, 이렇게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참여를 제한해서 이해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대의제 민주주의에 한계가 있다라고 본 거야. 페이트먼에 따르면 대의제는 모든 사람이 최대한의 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그냥 투표하고 끝, 이렇게 본 거야. 실제로의 참여는 선거에서의 투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궤적 속에서 항상 존재하는 일종의 과정이다. 참여를 더 넓게 본 거야. 투표뿐만이 아니야. 너의 삶의
항상 존재하는 일종의 과정이 다 참여야. 어떤 거냐면 페이트먼은 참여 주체인 시민이 직장, 학교, 행정,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생활화하고 민주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를 확립시키고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기제라고 주장하였다. 어디서 민주주의를 생활화하라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영역. 그러니까 가서 그냥 이제 선거하는, 투표만 하는 그것만 참여가 아니라 직장, 학교, 행정, 환경,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생활화하면서 민주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모든 과정이 참여다. 이렇게 본 거야. 근데 이런 반론이 있대. 참여가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누군가 반론을 한다는 거야. 네가 말하는 그 참여를 다 하다 보면 체제의 안정성이 위협된다라는 반론에 대해서 페이트먼은 참여라는 행위 자체가 바로 체제의 존속과 유지에 필요한 자질을 발전시키는 교육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체제의 안정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참여라는 행위를 함으로 체제의 존속과 유지를 할 수 있는 자질이 발전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 페이트먼은 참여를 되게 커다랗게 본 거지. 우리 생활에서 민주적인 모든 것을 하는 것, 그게 참여라고 보는 게 페이트먼의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여기서 이제 페이트먼 한번 볼게. 페이트먼은 우리가 이제 현대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불만과 소외감이 생기잖아? 그걸 해소하는 것이 참여다.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불만이나 소외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이 무엇이냐면 참여다. 이렇게 본 거지. 그리고 페이트먼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했어. 여기는 한계가 있다. 왜냐면 이 대의제 민주주의는 뭐라고 보냐면 얘네들은 참여를 투표하는 것으로만 본다는 거야. 참여하는 것은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 이렇게 좀 좁게 본다는 거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의제 민주주의가 모든 사람이 최대한의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제도가 아니다 라고 본 거야. 그러면서 얘기한 게 우리가 참여라고 생각하면 투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투표만이 아니다. 우리가 참여한다, 정치에 참여한다 라고 했을 때 보통은 선거에서 투표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투표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 항상 존재한다. 개인의 삶 속에서 항상 존재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우리 주체인 시민이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생활화해야 된다.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모든 것을 다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이 다 참여다. 그런데 반론이 있었어. 아니, 너처럼 참여를 하면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얘기를 하니까 체제의 안정성이 위협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누군가 페이트만한테 얘기한다는 거야. 위협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페이트먼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아니다라고 당연히 얘기하겠지. 이 참여라는 것이 체제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자질을 길러준다. 참여 행위를 통해서 체제가, 우리의 이 체제가 이어지고, 존속되고
유지되는 거기에 필요한 자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자질들을 발전시키는 교육적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페이트먼 입장. 됐지? 한 명이 더 있어 얘들아. 뒤로 가볼게. 바버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지. 이제 바버야. 모문단. 바버는 대의제로 이루어지는 현대 민주주의 정치를 약한 민주주의라고 규정하고, 그러니까 선거로 이루어지는 그 투표하는 것, 이것만으로 우리가 참여라고 생각하는 그 대의제, 이것은 약한 민주주의야 이렇게 규정을 하고, 대의제는 시민 개개인의 정치적 의지를 위임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라고 보았다. 얘들아, 이 말 이해되니? 대의제라는 게 우리 개개인의 정치적 의지를 맡기는 거잖아.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없으니까 투표를 통해서 나의 의견을 대변해 주세요 라고 정치인을 뽑는 거잖아. 그렇게 위임, 맡긴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와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이 대의제를 위임하잖아. 대의제를 통해서 우리의 정치적 의지를 위임하면 우리의 자유는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바버의 입장이야. 그리고 대의제가 법적으로 선거권의 평등을 보장하지만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요소를 제외하고 있으며 시민 참여를 유인하고 촉진하는 요소를 발견하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대의제의 한계, 바버가 생각하는 대의제의 한계인 거야. 다시, 일단 법적으로 선거권의 평등을 보장하는 건 맞아. 하지만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요소는 제외하고 있고 시민 참여를 유인하고 촉진하는 요소도 없다. 이렇게 지적한 거지. 따라서 바버는 강한 민주주의는 참여 민주주의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한 거야. 참여해야 된다고. 우리가 직접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버야. 바버에 따르면 참여 민주주의는 시민교육으로 굳건해 지며 민주시민적 태도와 다양한 참여 제도를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시민의 정치 공동체에 의존한다. 한편 바버는 참여 민주주의가 개인들의 자치 능력을 무한히 신뢰한다는 비현실적 가정에 기초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개개인이 다 참여하는 것을 얘는 원하잖아, 바버가.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개개인들의 자치 능력을 신뢰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그건 되게 비현실적이잖아. 개인들의 자치 능력을 무한히 신뢰한다라는 가정에 기초한 게 아니야. 자기는 그런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본 거야. 그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평범한 사람을 지배하려는 데서 생기는 실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을 뽑잖아. 그 소수의 사람이 우리들 다수의 평범한 사람을 지배하려는 데에서 생기는 실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보다 다수의 평범한 사람이 자신을 다스리는 데서 생기는 실수가 더 적을 것이다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수의 평범한 사람이 우리 각자를 다스리는 데서 생기는 실수가 훨씬 더 적을 거야. 이 가정에서 참여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라고 바버는 본 거지. 또한 그는 개인들 간의 의견 불일치는 참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협력을 통해서 공적 이익과 균형을 이룬다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참여하면 개인들 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을 거 아니야. 하지만 그 속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서 공적인 이익과 균형도 이루어진다라고 본 게 바버의 입장이라고 봐주면 돼. 됐니 얘들아? 바버 입장 한번 써볼게. 바버의 입장.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의제. 얘는 약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의 정도가 약하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대의제의 한계를 얘가 막 지적을 했거든. 뭐라고 했냐면 이 대의제는
시민 개개인의 정치적 의지를 위임하는 거잖아. 시민 개개인의 정치적인 의지를 우리가 뽑은 사람에게 위임, 맡기는 거야. 이것과 개인의 자유, 우리의 자유, 이 두 개가 양립이 안 된다는 거야. 같이 서 있을 수가 없어. 다시 얘기하면 시민 개개인의 정치적 의지를 위임하는 이 대의제 속에서는 개인의 자유는 없다라고 보는 거야. 양립할 수 없다라고 본 거니까. 알겠지? 그러면서 대의제의 한계를 막 얘기해줘. 일단 뭐라고 하냐면, 일단 이 바버가 인정하는 건 있거든? 법적으로 선거권의 평등은 보장한다. 법적으로 선거권의 평등을 보장하는 건 알겠다. 이건 알겠어? 뭐가? 대의제가. 하지만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경제적 사회적 요소는 제외하고 있다.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경제적 사회적 요소는 제외되고 있는 게 대의제의 한계라고 본 거지. 따라서 바버가 주장하는 강한 민주주의가 있지. 대의제는 약한 민주주의잖아. 그래서 바버가 생각하는 강한 민주주의는 참여 민주주의다. 시민이 다 참여하는 거야. 됐지? 그런데 이 참여 민주주의라는 것이 개개인의 능력을 무한히 신뢰한다. 이 참여 민주주의라는 것이 개인의 자치 능력을 무한히 신뢰한다는 아니라는 거야. 개인의 자치 능력을 무한히 신뢰하기 때문에 이걸 하자라는 건 아니야.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라고 바버가 얘기했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왜 참여 민주주의가 낫다고 생각하냐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함으로써 오는 실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실수랑 다수의 평범한 사람 있지?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개인을 다스리면서 얻는 실수,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실수가 더 적냐면 여기 실수가 적고 소수가 지배하는 실수가 더 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가 낫다고 본 거야.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인들 간의 의견이 불일치됐어. 참여하는 과정에서 개인들 간의 의견이 불일치가 됐을지라도 상호 협력을 통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거지. 상호 협력을 통해서 공적인 이익과 균형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 이게 바버의 입장. 됐니 얘들아? 여기서 이제 총 4명이 나오잖아. 루소, 밀, 페이트먼, 바버 이렇게 나오지. 이 4명의 차이점, 공통점 위주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우리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 지금 여기가 145페이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들아 읽어보면 답이 보일 거거든. 특정 정치 행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시간 순으로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 특정 정치 행위는 시민 참여야. 시민 참여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고전부터 해서 지금 최근에 와서 참여 민주주의 이론까지 온 거니까 4번 해주면 되고 넘어가자. 2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민주주의 사회가 성공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민적 자질에는 정치 문제에 관한 지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다. 우리 이거 1문단에서 읽었던 게 기억이 날 것 같고 2번 루소와 바버는
두 명이야. 개인의 정치적 의지를 루소와 바버는 데이제가 얘를 빼먹었네. 데이제가 개인의 정치적 의지를 대표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데이제와 개인의 자유가 동시에 따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뭔가 묘하게 짬뽕 시켜놨는데 일단 이거부터 보자. 데이제가 개인의 정치적 의지를 대표하는 기능이 있다 라고 루소가 봤니? 없다고 했지. 개인의 정치적 의지를 대표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보지 않았어. 그리고 데이제랑 개인의 자유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라고 바버가 봤거든. 알겠지? 둘 다 틀려서 2번. 이 답이야. 3번. 밀이야. 좋은 정부라면 대중적이고 참여적인 제도 및 기구를 통해 시민의 자질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몽시켜야 한다 라고 미리 얘기했었어. 산문단에 있으니까 찾아보고. 4번. 페이트먼과 바버는 시민 참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얘들아, 요거 사문단에 페이트먼 얘기하기 직전에 참여민주주의 이론에서는 하면서 이렇게 나와. 시민 참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본 게 참여민주주의 이론이다. 이렇게 나왔어. 5번. 페이트먼은 진정한 참여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시민이 개인의 삶의 궤적 속에서 민주주의를 생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보았었지? 맞지? 그래서 2번에 2번. 이고 3번 보자. 기억이 뭐냐면 시민 참여야. 시민 참여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 1번. 기억에 대해 루소는 시민 참여의 교육적 효과로 개별 시민들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갈등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아닌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갈등이 없어진다 그랬지? 2번. 기억에 대해 밀은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크다. 이게 그래서 어떤 거냐면 지방 수준에서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했어. 맞네. 3번. 밀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인이 아닌 시민이 제도 및 기구에 참여할 때에만 참여의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이때만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본 건 아니야. 4번. 이 말 좀 정확히 얘기하면 그 선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투표하는 것뿐 아니라 시민이 제도 및 기구에 참여할 때 참여의 교육적 효과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만을 지우면 되고. 4번. 페이트먼은 시민 참여라는 행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시민 참여가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시민 참여라는 행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페이트먼이 봤다라는 거거든. 아니지, 이런 말 한 적 없고. 5번. 바버는 시민들이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할 때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가 강화된다고 보았다. 서로 다른 목표 아니지. 그래서 3번에 2번 이렇게 해주면 돼. 넘어갈게. 보기 A의 입장에서 윗글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럼 보기를 잘 봐야겠지. 시민 참여에 대해 회의적인 확자들. 얘들아, 이 입장에서 윗글을 한번 평가해보래.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읽은 글은 시민 참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인데 이걸 회의적으로 보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시민들의 시민적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 참여는 활성화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사회의 안정을 해쳐서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민주적 시민 자질이 부족해. 그래서 오히려 사회의 안정을 해칠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또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의 복잡화 및 조직 규모의 확대와 같은 20세기 이후의 사회 변화를 고려하면 선거에서의 투표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시민 참여는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회가 커졌기 때문에 그냥 투표만 하면 돼. 이렇게 본 거야.
제1차 세계대전 후 세워진 독일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바이마르 공화국이 전체주의 체제로 전환된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과도한 시민 참여는 민주주의 사회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어 라고 주장해. 또한 시민 참여가 시민적 자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라는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없는 그냥 너네만의 가정이야 라고 보았다. 이 입장에서 윗글을 평가해보는 거야. 자, 1번 보자. 사회의 복잡화 및 조직 규모의 확대와 같은 사회의 변화를 고려하면, 이런 변화를 고려하면 참여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본 루소의 주장은 현대 사회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라고 윗글을 평가할 수 있는 거겠지. 루소는 참여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봤잖아? 근데 현대 사회엔 적용하기 어려워. 맞네. 2번, 독일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바이마르 공화국이 전체주의 체제로 전환된 사례를 통해서, 방금 여기 얘기했었지. 요 사례를 통해서 시민 참여가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페이트먼의 주장. 페이트먼이 그렇게 주장했었던 거 기억나지? 시민 참여가 오히려 참여를 통해서 체제의 존속과 유지에 필요한 자질을 가지고 온다 라고 했으니까 위협하지 않는다는 페이트먼의 주장은 반박될 수 있어. 이거 봐, 바이마르 공화국이 전체주의 체제로 전환돼 버렸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3번, 시민 참여가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시민의 정치 공동체에 의존하는 약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바버의 주장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얘들아, 일단 잘 봐야 되거든. 바버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시민의 정치 공동체에 의존하는 약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니? 이거 강한 민주주의야. 뭐가 약한 민주주의라 그랬어? 대의제가. 그치? 그래서 바버의 주장을 잘못 말한 거야. 답이 3번이고. 4번, 시민적 자질을 향상하는데 시민 참여가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요 마지막 얘기인 거네. 바람직한 시민적 자질은 시민 참여를 통해 길러진다는 미래 주장은 가정에 불과하다. 맞네. 5번, 시민적 자질이 부족한 시민들이 사회 안정을 해쳐 공익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얘들아, 요 얘기 했지? 여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한 거야. 참여를 통해 삶의 다양한 영역으로부터 표출되는 불만과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페이트먼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페이트먼이 그렇게 주장했었지. 그래서 답이 3번이고 안 어려울 것 같고, 마지막 문제 볼게.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A국은 선거권의 평등을 보장하는 민주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B씨는 자신이 사는 땡땡구 땡땡동의 하천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대표 자격으로 최근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면담을 했다. 이런 상황이야. 1번, 루소는 A국의 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의원이 B씨가 가지고 있는 일반 의지를 대표할 수 없다고 보겠군. 얘들아, 봐봐. A국의 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의원이 있잖아. 근데 이 국회의원이 B씨, 일반인 B씨가 가지고 있는 일반 의지를 대표할 수는 없어라고 루소가 말했던 거 기억나니? 일반 의지가 타인에 의해 대표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 그 말 얘기한 거야. 2번, 밀은 A국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보다 B씨의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동이 시민참여의 교육적 효과가 더 크다고 보겠군. 선거보다 직접 참여하는 활동이 교육적 효과가 더 크다라고 밀은 말할 수 있겠지. 3번, 페이트먼은 A국의 국회의원 선거나 B씨의 국회의원 면담은 체제 존속과 유지에 필요한 자질을 발전시키는 기능이 없다? 있는데? 기능이 있는 거였지, 얘들아? 그래서
틀렸고 4번 바버는 A국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적인 선거는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요거 기억나니? 바버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선거권의 평등 이건 있다고 했어. 이건 있거든. 하지만 선거권의 평등은 있지만 실질적인 평등, 경제적, 사회적 요소 이런 평등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바버가 얘기했고 5번 바버는 A국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서 생기는 실수보다 다수의 시민자치에서 생기는 실수가 더 적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맞아. 그래서 선지 자체가 어렵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5번에 3번 해주면 되고 각 학자의 의견을 잘 종합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얘들아. 여기까지 할게. 수고 많았어.